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수십만 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거짓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행정 통계에 나오는 숫자로 현재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제작 목적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위한 영상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는 약 4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체류자란 비자나 체류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충주시를 합친 인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번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면 행정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단기 체류 제도의 확대입니다. 무비자 입국, 관광비자, 크루즈 상륙 허가 같은 제도는 관광 활성화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이 충분히 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에 대한 제도만 늘어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단기 방문 비자, 관광 목적의 비자, 그리고 비자 면제 입국자의 체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법 체류자는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은 취업 문제, 생활비 문제, 귀국 비용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출입국 관리, 노동인원 관리, 보건 문제 관리 모두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늘수록 이 시스템의 구조는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고 점점 누적되어 손을 놓고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우리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서로의 신뢰는 줄어들고 서로의 오해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루즈 관광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일부가 출항 시간에 돌아오지 않아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핵심은 특정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급증하는 입국 인원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상황에서 상주 인력이 몇 명에 불과하다면 관리 공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현장의 문제이자 정책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입국 규모에 비례한 출입국 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 인력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 확인, 체류 기간 산정, 이상 징후 판단, 사후 추적의 출발점까지 모두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하루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국해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체류 제도에는 사후 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단기 체류자는 입국 순간까지만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입국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의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이 공백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리 책임의 분산입니다. 여행사는 일정과 동선 관리에 책임을 지고 운항사는 출입국 명단과 실제 승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책임을 지며 초청기관은 체류 목적과 활동이 허가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 누군가 이탈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출국 시 과태료 감면이나 재입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미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의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의 문제를 혐오나 오해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장 구조와 제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과 약한 처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불법 체류자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